581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신성 ENG 3,800원 20%입니다. 주가가 자꾸 내려가기만 하네요. 손실이 커지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매도해야 될까요? 답답하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로 작년 말부터 또 역시 굉장히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최고가 4,400원 선까지 기록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한 2달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오늘 현재가는 3,000원 초반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3,8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는 조정이 나오기 직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분 계속해서 매수하신 다음에 주가가 하락만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신성 ENG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그나마 거의 대장 역할을 하면서 거의 주도를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작년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조 바이든 정권하고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조 바이든이 우세가 좀 예상이 되면서 9월 이후부터 신재생에너지 혹은 친환경 정책에 대한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주가의 모멘텀을 받아왔고 그 이후에 오히려 당선 이후에 소폭 계속적으로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기대감에 따라 오른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정이 지나고 나서는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추후에 미국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거나 혹은 정책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수주 소식이나 혹은 얼만큼 그 신재생 사업, 친환경 사업을 얼만큼 빠르게 확대하냐에 따라서 다시 주가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당분간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바라보시고 좀 단기적으로만 좀 떨어진다고 걱정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한 2,000원이나 요 부분까지 좀 염두에 두시고 나서 2,000원, 2,500원 사이 염두에 두시고 나서 오히려 그때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해서 평균 매수가를 좀 낮춰 놓으시고 기다리셔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언젠가 다시 그 모멘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모멘텀 계속 이어질 수 있긴 한데 최근에 많이 급등을 한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단기적인 조정 받아서 2,000원 선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2,000에서 2,500원 사이까지 하락을 하면 그때 추가 매수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907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PC 19,000원 20%입니다. 매수 가격이 너무 높죠. 지인 소개로 매수 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DPC는 또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주라서 작년 중순 때, 작년 중반 때 이제 빅히트가 상장을 했을 때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2만 원 선 위에까지 최고가를 기록한 다음에 이 빅히트가 상장한 다음에는 계속해서 좀 급락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매도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분은 19,0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좀 손절 타이밍도 놓치셨던 것 같아요.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DPC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스틱 인베스트 이러한 투자 회사를 통해서 빅히트의 지분을 갖고 있고 BTS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비해서 주가의 모멘텀을 받는 거기보다는 오히려 BTS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BTS와 관련된 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에 따른 기대감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10월 달에 상장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상장 이후에 빅히트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고 동사 역시 마찬가지 BTS 관련주들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재료 소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왔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엔터주들이 굉장히 또 기대감에 시장 그동안에 소화됐던 거에 대해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후에 빅히트가 그동안에 또 플랫폼이나 네이버 또 YG 등 각각의 대형 엔터사하고 또 플랫폼사하고 지금 협력을 하면서 구축을 하면서 다시금 플랫폼 시장이시거나 아니면 이러한 온라인 마켓에서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DPC는 실질적으로 빅히트 엔터하고 사업 관계는 없지만 지분 확보에 대한 이슈로 관련주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000원까지 무조건 기다리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조금 이렇게 12,000원 요 부근, 11,000원 요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좀 늘리시면서 평균 매수가를 한 15,000원, 14,000원 요 부근까지 좀 낮추신다고 하시면 충분히 수익 전환해서 챙기실 수가 수익 전환으로 좀 나오실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좀 매매 투자 참고하시는데 좀 참고를 하시고 그러한 관련 모멘텀 충분히 단기간에 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빅히트가 최근 엔터업계에서 계속해서 이제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죠. 이 DPS에도 이러한 모멘텀이 반영될 수 있다는 부분 짚어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15,000원 부근으로 낮춰 놓으시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주린이입니다. 셀트리온 내일 호재가 있다고 해서 35만 6천 원에 비중 30% 진입을 했습니다. 제가 산 이후로 계속 내려오고 공매도 관련 이슈도 겹쳐 있다던데 들고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셀트리온 내일 호재가 나오는 소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 월요일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셀트리온이 국내 대표적인 공매도가 많은 종목으로 꼽히면서 이거 관련해서도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셀트리온은 이 구간에서 계속 보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대표적으로 지금 뭐 레키노라 뭐 이러한 코로나 치료제, 이러한 신약에 대한 개발 기대감,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지금 뭐 호재가 있다고 좀 시장에서 알려지면서 주가도 어느 정도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최근에 뭐 작년 하반기까지는 굉장히 강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왔었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오히려 JP모건 컨퍼런스 이후에 굉장히 뭐 제약, 바이오,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동사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미국의 게임 스톱 사태를 보고 나서 동학개미, 뭐 서학개미처럼 동학개미 운동이 약간 뭐 이렇게 공매도가 많은 종목을 우리도 뭐 개인들의 투자로 이겨보자 해서 한 3일 전에 굉장히 급등세가 나왔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지금 공매도가 오히려 점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그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임상 결과나 호재가 나온다고 해서 당장 매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좀 있겠다 싶을 때는 오히려 거기에 실적이 바로 기반이 되거나 계약 수출을 하거나 기술 수출을 하거나 약간 이러한 재료가 터졌을 때 오히려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있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매수가가 상당히 좀 고점이에요. 네, 고점 부근에서 좀 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반등세가 나온다. 뭐 재료로 인해서 일정으로 인해서 내일이나 이슈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반등세가 나온다 하시면 수익으로 충분히 전환되실 수 있다. 그러면 수익 실현하셔도 충분히 좋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내일 식약처가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의 최종 허가 여부를 내일 발표를 할 예정인데 사실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 기대감은 이미 많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 짚어드렸고요. 반등 나왔을 때 수익권에서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752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C피드 비중 30%이고 3,723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몇 년째 몰려있는 상태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매수가까지 다시 올 생각을 안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KC피드 3,72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2017년 이전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계속해서 2,000원 선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재가는 2,485원이라서 주가가 정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좀 횡보를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전문가님, 이분은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3,700원 차트로서 굉장히 찾기가 힘든 네. 기업까지 길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요 KC피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료, 뭐 배합물 이런 거를 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모멘텀이 상당히 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소외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작년에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창 또 유행했었잖아요. 그때 아무래도 시세가 단기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모멘텀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도 말 그대로 뭐 양계장, 뭐 계란 파동으로 인해서 가격이 굉장히 계란 한 판 가격이 뭐 8,000원이 넘어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란이 지금 굉장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뭐 3년, 4년 동안 보유하시고 계시고 중장기적으로 지금 투자로 이어지고 계신 부분에서 오히려 매수가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가격 부근에서 비중을 좀 늘려 가시면서 매수가를 좀 낮춰서 기다리다 보시면 충분히 그 수익 전환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단기적으로만 지금 보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고생은 충분히 해 와셨고 지금부터라도 그 기간을 조금 이 걱정되는 근심되는 기간을 좀 줄이고 싶다 하시면 추가적으로 매수하셔서 매수가를 좀 평균 매수가를 낮춰서 좀 한 3,000원 요 초반이나 3,000원 이하로 낮추시면 더 좋고요. 그런 식으로 좀 낮추셔서 기다리고 계시면 충분히 수익 전환으로서 탈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매수 단가를 3,000원 정도 부근으로 낮춰 놓으신 다음에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소위권에서 매도하실 수 있다는 부분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365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넷마블 126,300원에 30% 보유 중입니다. 어제 많이 올라오길래 10% 매도해서 일부 수익 실현했는데요. 나머지 비중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넷마블 126,300원에 아무래도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최근 한 2, 3주일 동안 굉장히 상승 흐름을 많이 보였습니다. 어제 148,500원까지 올라갔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좀 조정 나오고 있고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14만 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분은 어제 수익 실현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 비중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네, 12만 6천 원 때문에 굉장히 좀 저가에 잘 공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셨다라면 뭐 충분히 수익 실현도 가능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넷마블이 지금 해외 매출이나 이렇게 퍼블리싱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재산 것도 많이 갖고 있고 매출도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 하락에 대비해서 그 반대로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충분히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짧게 수익을 챙기기보다는 이런 것들은 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쭉 그냥 꿋꿋이 뭐 들고 가시면 충분히 수익도 크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매수가가 너무 또 지지 라인에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없이 저가에 매수하셨다. 그래서 충분히 좀 기다리시면서 끌고 가셔서 좀 더 크게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도 그렇고 실적 기대감 좋고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청자님 매수가도 지지 라인 부근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렸고요. 나머지 비중은 조금 더 보유해 보시는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BGF 6,900원, 비중 10%입니다. 단기 고점 같은데 너무 사고 싶어서 매수를 했습니다. 실적도 너무 좋던데요. 앞으로 괜찮을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BGF 같은 경우에는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7,270원에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그 바로 아래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BGF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듯이 뭐 실적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ESG라고 해서 친환경 뭐 사업 그 척도를 구분할 수 있는 평가에서도 굉장히 좀 좋게 평가가 되고 있는 만큼 차후에 뭐 글로벌 투자자들에 있어서도 충분히
좋은 투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상승 모멘텀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금 상황에서 조금 하락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상승 모멘텀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추세는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BGF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 상승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 저를 너무 아프게 하는 종목입니다. 4,979원에 10%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마리화나 관련주라서 바이든 대통령 이제 당선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여왔는데요. 최근 고점이 5,800원인데 이제 고점에서 조금 내려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틀 전에 4,000원 초반대까지 좀 하락을 했다가 오늘 다시 한번 좀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11%가량 오르면서 이제 매수가 부근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전문가님 이분 너무 아프다고 하시네요. 저희가 잘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4,970, 80원이면 최근 지금 오늘도 좀 10%, 12% 급등을 하면서 매수가 근처로 오고 있어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마리아나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마리아나 미국 특정 주에 마약성 치료제, 비마약성 치료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제기가 되면서 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자회사가 카다나보 메디칼인가 아무튼 있습니다. 그 마리아나 특허를 갖고 있는 관련 특허를 갖고 있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관련주로서 마리아나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고 지금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수익 실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 말씀을 드리자면 충분히 5,300원에서 5,500원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고생 좀 오래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봐야 한두 달 내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상승한 만큼 변동성도 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고요.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서 마음고생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5,300원에서 5,500원까지 반등 나올 가능성 있다라고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등 나왔을 때 매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와 문자로 들어오고 있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처방전을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더 자유롭게 소통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59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미코젠 37,000원 30%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주식을 시작했어요. 지인 추천으로 한 첫 매수 종목인데 자꾸 내려가기만 하네요. 주식 정말 어려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아미코젠의 자회사가 황반변성 치료제에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고 또 최근에는 키토산 제조업체인데 이 키토산에서 코로나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분은 37,000원에 매수하셨고 오늘은 32,150원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더 막막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네, 작년에 좀 9월 달까지 굉장히 상승세가 좋았었거든요. 그 이유는 세포 배양을 하고 있는 자회사, 자회사가 아무래도 미국의 바이오 회사의 기술 이전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상승세가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오히려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좀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부근 자체가 지지 라인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세를 보이더라도 좀 걱정하기보단 아무래도 지금 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시금 3월, 4월 유럽에서 또 학회가 있어요.
뭐 종양학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바이오 섹터 다시금 반등세에 이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뭐 약세를 보이고 매물이 나오더라도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긴 호흡을 갖고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수익 실현도 충분히 가능하실 종목이니까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미코젠 현재가가 지지 라인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말은 현재가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이 없다라는 말인데요. 자, 앞으로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유 전략으로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으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13,200원에 매수했고 46% 정도 됩니다. 반도체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보유하면서 기다려도 될까요? 아니면 손절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가 또 제시해드렸던 공략주잖아요. 근데 이제 매수가가 좀 굉장히 높으신 편인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마이크론은 아무래도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서 저희가 한 3주 전에 시크릿 공략주로서도 제가 제시를 해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반도체 메모리, 그 다음에 비메모리, 장비 업체를 충분히 다 소화하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 부각이 됐거든요. 핵심 기술인 비메모리 반도체의 핵심 기술인 그 플렉시블 정화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비가 오히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분류가 됐었고요. 최근 지난 1월 달이었죠. 12월 말부터 그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강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오히려 좀 지난주부터 좀 시장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동사도 마찬가지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아무래도 올 한 해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해서 투자를 굉장히 크게 확대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전부터 133조 원을 10년 동안의 비메모리 투자에 할 것이다 라고 밝힌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반도체 생산 시설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특히나 반도체 업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반도체가 지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반면에서 공장이나 공급할 수 있는 물량,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모두 마찬가지로 글로벌 1, 2위 반도체 종합 생산 업체입니다. 그러한 회사들은 당연히 공장을 계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공장을 투자를 확대하고 공장을 증설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장비 업체들 충분히 수혜가 바로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지 매수가가 다소 가장 높은 13,200원이에요. 네, 그 가격보다는 오히려 10,000원, 1,500원 혹은 1,500원 부근 11,000원 요 사이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매수가를 조금 평균 단가를 좀 낮춰 놓으시면 충분히 중장기적 긴 호흡으로 봤을 때도 수익으로 충분히 얻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라서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굉장히 고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매수가를 조금 낮춰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튜브 댓글 상담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동공업 15% 7,600원입니다. 보유한 지 오래되었고요. 한번 많이 올라서 익절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흐름이 더디네요. 오늘 많이 올라서 익절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대동공업 7,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매수하신 지 꽤 됐다고 하십니다. 최근에 1월 18일에 최고가가 8,34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이때 좀 익절을 하셨는지 잘 궁금한 부분인데 자, 대동공업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관련 기업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5%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익절을 하는 게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대동공업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 이렇게 농기계 위주로 컴바인이나 트랙터 이런 거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국산, 한국산 농기계들이 좀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좀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왔지만 아무래도 시장에서 굉장히 시장이 엄청나게 저변이 확대되고 기대감이 큰 이러한 산업군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하락세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막 상승폭을 키워가는 이러한 또 섹터군은 아니니까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좀 공략하신다 하시면 지금 오늘 같은 또 저항대를 돌파할 수 있는 좀 여력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한 며칠 있다가 500원 부근에서도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해 보이시니까 그렇게 좀 투자 판단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업종 자체가 아무래도 주가가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일 수 없는 업종이다라는 설명을 먼저 제시해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제시해 드렸는데 목표가 8,500원 정도로 잡아 드렸으니까요. 매도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 81,200원 10%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은데요. 지금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더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현대백화점 81,200원에 매수하셨으면 아무래도 최근에 매수를 좀 하신 것 같고요. 오늘은 현재가가 78,8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손실 중이신데 아무래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회복 이후를 좀 노리셔서 좀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지금 추가 매수 더 해도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현대백화점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백화점 산업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도 실적도 굉장히 악화가 되면서 주가 역시 크게 약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는 것 대비해서 굉장히 소외가 됐던 이러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백신이 국내에서도 이제 조만간 본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동안에 소외가 되었던 이러한 유통이나 이러한 판매, 백화점, 이러한 섹터 전반적으로 다시금 실적이 개선이 될 수가 있고 주가도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기대감에 앞서서 먼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냥 현재 갖고 계신 매수가로 같은 비중으로 쭉 그냥 홀딩으로 가져가시면서 기다려 보시면 오히려 충분히 수익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시면 오히려 7만 원 혹은 7만 3천 원 요 사이에서 부근에서 오히려 좀 모아 가시면서 하시면 좋고요. 지금적으로 단기적으로 조금 빠졌다고 5% 10%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추매하시면서 하시면 전략 대응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이면 오히려 좀 길게 긴 텀으로 해서 매수하시고 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비중 10% 그대로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해 보시는 게 더 좋다는 전략을 먼저 드렸고 추가 매수를 꼭 하고 싶으시면 7만 원 선 부근에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광통신 4,120원 30%입니다.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지 계속 내려가네요. 손절해야 할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대한광통신 이 5G 관련주죠. 5G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많이 상승을 하지 못했고 좀 소외를 받았던 섹터입니다. 여기에다가 작년에 영업 손실, 적자가 확대가 됐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좀 나오기도 했는데요. 주가가 이제 최근에 또 하락을 해서 오늘은 현재가 3,835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주가가 워낙에 좀 안 움직이다 보니까 그냥 손절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광케이블, 광섬유를 직접적으로 제조, 생산,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내 SKT, KT, 그다음에 LG U+ 모두 제품을 납품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G 관련주들이 작년 3분기부터죠. 9월 이후부터 시장 모멘텀이 굉장히 꺾이면서 차익 매물이 지금 한 거의 5개월 가까이, 4, 5개월 가까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미국의 5G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는 충분히 진행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거로 지금 섹터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자체적으로 움직임이 둔하고 거래량도 많이 없고 답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좀 2분기, 3분기까지는 충분히 모멘텀이 더 이어지면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또 섹터 중에 하나가 5G 섹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까지 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충분히 매수가도 그렇다고 해서 높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갖고 계시면서 쭉 긴 호흡으로 좀 지켜보시면 충분히 좋게 수익을 실현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부터는 5G 인프라 투자가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면서 수혜 기대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유하면서 길게 보시면서 보유하는 전략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483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제철 41,800원 15%입니다. 너무 높은 금액에 매수를 해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매도가 맞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철강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작년 말쯤에 많이 올라왔다가 최근엔 조정이 나와서 좀 요즘에 종목 상담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건설 관련주랑 함께 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좀 윗꼬리가 나오고 있고 현재는 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좀 매수가가 높아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매도를 지금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가져가 볼까요? 네, 아무래도 현대제철 제가 지난주도 계속 상담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네. 뭐 아무래도 뭐 철강이나 이러한 산업 자체가 지금 뭐 자동차도 수요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도 실적이 지난 1월 달 미국 판매 실적을 보더라도 굉장히 11% 넘게 증가한 만큼 자동차 산업도 지금 호황에 이르고 있고요. 건설도 마찬가지로 오늘 아마 서울 뭐 주택 공급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설업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올 한 해 모멘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모든 산업군에 이러한 철제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동사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현대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이나 뭐 상승 모멘텀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오늘 뭐 지금 현재가 부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저항대를 좀 단기적으로 돌파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고 충분히 전 고점까지도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 이렇게 오락내락하면서 이어질 이러한 섹터니까 그러니까 요 산업군의 요 종목은 충분히 좋은 모멘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쭉 편안하게 그냥 기업으로 들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한 10시 부근쯤에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이 발표가 됐죠. 철강주 중장기적인 수혜 계속 전망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이 저항대 돌파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060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바이오 만원의 비중 5%입니다. 비료 관련주라서 최근에 농축산물이 오른다길래 들고 있었는데 왜 자꾸 주가는 떨어지는 걸까요? 손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출까요? 라는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지바이오 만원대에서부터는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현재가가 6,7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비중은 5%라서 좀 대응하기가 수월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분은 손절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나을까요? 네,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료 첨가제를 좀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많은 또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뭐 정다운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굉장히 많은 뭐 양육, 뭐 사료, 뭐 이러한 관련해서 양계 이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자회사를 갖고 있고 거의 뭐 지주사 역할을 하는 게 뭐 이지바이오 홀딩스라고 하는데 그 이지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금 그러한 많은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주가가 뭐 최근에 무상 증자, 그다음에 뭐 액면 분할 등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주가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뭐 상한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뭐 한 3-4배 넘게 상승한 종목이거든요. 하지만 생각하셨던 투자에 대한 그런 재료 있죠. 뭐 업계가 좋아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해서 고민이 많다. 당연히 지금 오히려 호재 이후에 주가가 계속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에 미리 올랐기 때문에 기대감에 따라서 그 재료가 소멸되면 다시금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게 주식 흐름의 이치거든요. 근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시장에서는 뭐 양계나 뭐 이런 거 다 좋고 계란값도 폭등하면서 충분히 사업적으로 수혜가 될 거다라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주가가 그러한 모멘텀들을 다 바꿔왔고 굉장히 크게 급등했던
뭐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으면 계속적으로 그런 이슈가 나올 때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조정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10,000원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손절하기도 굉장히 좀 한참 지난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중도 정말 크지 않는 뭐 5%밖에 안 되니까 좀 걱정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차라리 좀 더 조정을 보였을 때 뭐 4,000~5,000 원 이렇게 좀 조정을 보인다고 싶으면 어디까지 떨어지는 뭐 저도 알 수가 없고 신도 뭐 알 수가 없지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지지 라인으로 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4,000원 이 부분이 그래서 4,000원에서 뭐 4,500원, 5,000원 이 사이가 충분히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차라리 비중을 좀 늘려가시면서 평단가를 낮춰 놓으시면 차후에 반등세가 있을 때 뭐 손실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뭐 수익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두세 개 더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 지금 그냥 기다려 보셨다가 차라리 더 크게 조정을 받으시면 그때 다시금 공략하는 이러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지지 라인이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비중이 5%이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35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전자 19만 원에 50%입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네요.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속 시원하게 답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LG전자 정말 작년 말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작년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요. 하지만 좀 매수가가 좀 너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달 1월 22일에 최고가가 19만 3천 원이었는데 바로 그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중도 50%라서 최근에 이제 하락을 한 게 굉장히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LG전자 오늘 현재가는 16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속 시원하게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속 시원하게 뭐 손절하라고 할 수도 없고요. 네. 뭐 비중이 50%고 매수가도 정말 최정점에 있는 가격에서 지금 사고 계셨기 때문에 다소 지금 계속 하락이 나올 때마다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비중이 또 너무 커서 평균 매수가를 낮출 수 있는 뭐 추후에 낮출 수 있는 전략도 굉장히 제한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차익 매물이 좀 단기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뭐 전기차 시장, 자동차 부속품은 또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많이들 납품하고 있는 게 LG전자거든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 사업을 접는다, 매각한다라는 설도 있고요. 그러고 사업을 접고 오히려 자동차 전장용 여기 시장에다가 좀 더 사업을 확대하면서 지금 뭐 또 캐나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 3위의 부품회사 마그나하고 또 협력을 하면서 파워트레인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시장 확대에 따라서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서 충분히 동사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하락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상승 추세는 계속적으로 좀 올해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그대로 좀 지켜보시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좀 홀딩하시고 반대로 매수가가 높다 보니까 뭐 수익 전환되시면 크게 욕심내시기보다는 오히려 짧게라도 실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